생각하고 믿어야 바뀐다. 너무 당연하고 뻔한 소리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믿는 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김도현입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옛날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제게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무작정 거리로 피켓 들고 나가서 들어눕기도 했고요. 학교를 빠지고 시위를 여는가 하면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됐을까 궁금하신 분들께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뜯어보면 청소년, 기후, 그리고 행동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즘의 제 일상을 이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기후입니다. 여기서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기후변화가 정말 인생 최대 고민인 사람도 없죠. 사실 저도 똑같았어요. 북극곰이 살아가는 빙하가 녹고 있다? 우리 지구의 생물종들이 멸종하고 있다. 알고 있었지만 뭐 특별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2018년에 폭염이 닥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하고 111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하는데 뉴스에서도 계속 나왔죠. 그 후로 대체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건지 궁금해서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기후 재난이 닥치기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연구가 나왔고요. 제가 학교에서 그동안 배워온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자료들을 읽으면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위기감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전기 절약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에너지를 생산하는 구조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에서 저는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는 단체에 합류해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가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충격이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변했어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올 여름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겪어본 적 없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대형 산불이 나서 서울 면적의 20배가 넘는 땅이 타버렸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기록적인 장마가 왔었죠. 2호 피해 때문에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마을이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보고 또 가까운 이웃을 눈앞에서 잃은 분들의 절망감을 제가 감히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제주도에 가서 해녀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바다가 새하얗게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물질을 처음 시작해서 40년 전, 50년 전에는 바다의 해초가 빽빽했지만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해수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는 석회가루가 바다를 새하얗게 뒤덮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해조류도 줄어들고 당연히 그걸 먹고 사는 물고기, 조개도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 바다는 점점 해녀들이 기억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곳으로 변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게 기후변화라는 건 직접적인 생계 피해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속한 사회에서 이미 기후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이상 이걸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후운동을 하는 이유는요. 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의 안전하고 또 존엄한 삶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청소년인데요. 청소년 기후 행동은 기후변화에 저처럼 문제의식을 느낀 한국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청소년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런 기후운동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가장 오랜 시간 피해를 입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후변화가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당장 2050년에 해수면 상승으로 국내에서 매년 130만 명이 침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2050년이면 저는 겨우 40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론 해수면 상승을 비롯해서 폭염, 폭우, 산불 이런 재난이 더 강하게, 더 자주 발생하는 걸 지켜보면서 살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50대, 60대입니다. 2050년의 미래를 상상할 때 우리가 느끼는 위기감과는 당연히 그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어요. 저를 비롯한 청소년 기후 행동의 멤버들은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더 이상 우리가 정치인한테만 맡겨놓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것저것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 행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청소년 기후 행동에서는 며칠 전에도 시위를 열었을 만큼 정말 쉼없이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특히 작년 8월에는 기후변화 출몰행동 뿅이라는 이름으로 게릴라 캠페인을 진행했었어요.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이게 매주 주말 서울 거리 어딘가에 뿅 하고 출몰을 해서 피켓을 드는 활동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즉석 발언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춤도 추고 어떨 때는 바닥에 드러누워서 기후변화 때문에 죽어가는 인류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고민하던 문제를 거리라는 사회적인 공간에서 소리내어서 말하고 또 기후변화를 알리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이것보다 더 큰 스케일의 행동을 할 힘이 우리 안에 쌓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 9월 27일에는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열기로 했어요. 2018년에 그레타 툰베리가 스웨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후에 이게 전 세계 청소년들이 동참하는 글로벌 결석 시위 운동으로 이어졌는데요. 저희도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일 결석 시위의 전체적인 컨셉은 가을 운동회였는데요. 참여자들과 함께 박 터뜨리기라던가 무책임 림보, 지구 제기차기 같은 게임을 하면서 기후변화를 마주한 우리의 현실을 풍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정부의 기후 정책을 평가해서 성적표를 만들어서 공개했어요. 빵점이라고 적힌 성적표랑 같이 무책임 끝판왕상이라는 상장도 함께 전달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 5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모였는데요.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결석을 하고 시위를 하러 나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응원하고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거리까지 나와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이 행사를 기점으로 정말 많은 언론이 청소년 기후 행동에 주목해주기 시작했고 또 우리랑 함께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는 친구들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타겟이었던 정부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허무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정부가 듣게 하려면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는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당연히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무책임한 행위는 위헌이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정부에 이런 기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시민들이 소송 끝에 승소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움직임들을 접하면서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법적인 수단을 쓸 수 있고 또 승소의 가능성도 실제로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도와주시겠다고 나선 변호사분들의 도움으로 소장을 무사히 제출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 소송이 열흘 만에 사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만약 승소한다면 정부가 시민들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청소년 기후 행동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시간을 쪼개서 회의를 하고 많은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매 순간순간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기후 행동을 해야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활동가라는 이름이 되게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가 대외적인 무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외칠 자격이 있을까? 혼자서 수십 번 질문하고 또 자책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터득한 진실이 하나 있다면 완벽해야만 기후행동에 나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흠결 하나하나에 좌절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룰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그 흐름에 동참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태주의자거나 혹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환경운동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무조건 절망하거나 혹은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변화의 구체적인 방향 그리고 경로를 논의하는 데 그 에너지를 쏟는다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목소리를 낼 때 정부를 움직일 수 있고요.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이 믿음에 함께 해주세요. 내 영향력이나 힘이 작다고 체념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SNS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기후위기 이야기를 꺼내고 각종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또 제대로 된 기후정책을 가진 정치인에게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런다고 뭐가 바뀌냐고요? 세상은 바뀐다고 믿어야 바뀝니다. 감사합니다.